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85년생이고요. 현재 일하고 있는 업무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 업체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검색하다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 보고 알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카페에 있는 글들, 대표님이 올려주신 글들이나 다른 회원분들이 올려주신 글들 보고 알아보고 참고했습니다. 그 국제결혼은 언제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연했었고요. 다른 분들은 많이 알아보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었고요. 단 이제 몇 년간 해외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제 연애 경험이 좀 있어서 국제 결혼에 대한 편견은 없는 편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본 기간은 짧긴 했으나 결정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여성을 선택하게 된 어떤 그 기준이 있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여성분에 대한 주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높더라고요. 외모만 봤던 건 아니었었고 주변의 배경까지도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골라본 건 사실이죠. 근데 프로필만 봤을 때랑 영상 통화했을 때랑 현지 맞선의 스케줄이 3박 4일의 스케줄인데 그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만 확인하지 마시고 꼭 영상 통화,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터뷰만으로도 다 상황이 판단이 되진 않는 거니까 와서 꼭 현지 맞선을 보시고 대화를 꼭 많이 나눠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현지 맞선 보러 올 때는 좀 많이 걱정되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무래도 많이 걱정이 됐죠. 왜냐면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속성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줄에 볼 수 있는 후보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넘어오기 전에 한 명만 이제 컨택을 한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박 4일이나 시간을 괜히 소비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인생의 반려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선택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지들이 더 많은 고민을 안겨드릴 것 같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한 명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그 한 명한테 좀 더 제 진심을 내보이고 그 한 명을 보고 판단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을 보고 이렇게 현지 맞선 오는 거에 대해서 그 계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한 3명, 4명은 와서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의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별로의 성향 차이인 거지. 근데 제 성향에서는 한 명한테 올인을 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알아보고 그게 아니면 다음 분을 찾아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여러 명을 보고 판단을 하고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 선택에 대해서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다 똑같이 말해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외려 선택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 여성분하고 맞선 볼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영상 인터뷰랑은 완전히 달랐고요. 아무래도 영상 인터뷰가 화면에서 비춰지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게 당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어도 다른 부분에서 통역까지 거친 상황에서 영상 통화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미비해요. 실제로 와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이 통역을 통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그리고 대화를 나눔에 있어서 상대방의 눈빛이라든가 제스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도 처음에 이제 맞선 보면서 서로 조금 이 분위기 자체가 좀 서먹서먹하고 이랬는데 이제 데이트를 해보다 보니까는 어제랑 또 오늘 틀리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이제 좋은 감정들이 조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어땠어요? 데이트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보고 오기 전에 대표님께서 주관해 주신 신랑분들과의 만남에서 많은 걸 이미 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이기도 할 수도 있겠는데 통역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운전 기사 역할을 해주신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보면 아무래도 어색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말문이 튀게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역할을 통역사 분이랑 운전 기사님 분이 해주는 것들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언어도 모르지만 베트남의 문화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도 이제 처음에는 저를 경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통역사분께서 조언을 해주고 분위기를 풀어가면서 이제 여자친구분의 마음이 점점 열리는 거는 많이 느꼈어요. 네.
그 여성분도 법대를 졸업해서 지금 이제 국제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도 해외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해봤고 우리 통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렇게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막상 이렇게 영어로 대화해보니까 어땠어요? 소통하는 게 공감하는 능력이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했던 게 아무래도 짧게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말실수하기 쉽겠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분의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신부분하고 매칭이 됐는데 네.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어요? 매칭을 이제 결정하게 된 계기.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의 특성상 하이라이트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또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이 담기긴 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가치관적인 것들 이런 거에서 공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진심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통역사분이 놀랄 정도로 똑같은 말들을 몇 번을 했었어요. 대화 주제를 논함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카페에서 굉장히 뭐 5시간, 6시간 이상씩을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드리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우리가 중간에 봤을 때 오히려 여자 쪽에서 본인에 대한 좋아한다는 그런 이제 감정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보기 좋아요. 저도 좀 놀라웠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먼저 어필한 부분이 많았어요. 편견 없이 다가갔던 부분, 그리고 저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얘기했던 부분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 상대방이 아무래도 좀 신뢰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담보가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빨리 열리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불과 3, 4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고, 지금은 서로를 완전히 믿고 있는 상황이라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빨리 열리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이제 믿음을 주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명확하게 또 표현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중매 업체를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들이 안 좋은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쵸.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자친구도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매 업체라고 해서 쉬울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오셔야 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다르다 보니까요. 언어적인 것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막연하게 베트남 여성이 어리고 순수하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접근해 오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큰 결심하시고 신경 써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그 처갓집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이 좀 엄한 것 같아요. 근데 엄하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좀 그랬었는데, 대화를 많이 나눠보고 해보니까 이게 엄하다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많이 믿어주시고 환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질문도 기본적으로 베트남 여성만 순수한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많은 걸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본인의 딸, 여자친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껴달라, 뭐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는 건 매 한 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다르게 느꼈어요. 경제적인 걸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술, 담배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담배 안 핀다는 거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 신부분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 부분이 좀 의외이긴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차이나요? 지금 나이 차이가 16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어리게만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보다는 어린 나이에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 좀 더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사고방식이, 결혼에 대한 접근법이나 이런 게 좀 더 한국의 그 20대 초반의 친구들이랑 좀 달라요. 좀 많이 성숙한 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반려자의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는 방식들이 성숙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갓집 분위기는 어땠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삶의 방식을 보거나 여러 가지 둘러봤었을 때는 좀 더 풍요로워 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화목하고 조금 행복한 분위기? 그리고 아무래도 농촌의 분위기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인사를 드려 왔었을 때 예전 우리나라 집
집성촌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온 독립분들이 환대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또 한편으로는 행동을 좀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족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을 분들을 다 지나가면서 다 인사드리고 막 주변 고모님들도 한 4분 5분 사시고 이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도 있으면서 좀 솔직히 부담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신부가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처음엔 저도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에서 통역하시는 분도 옆에 계셨고 이제 기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다행히 그 두 분께서 분위기를 많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정중하게 통역을 해주시면, 기사님은 아무래도 어린 친구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저도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해서 사람이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서투른 대화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말은 안 통하지만 어머님 손도 잡고 대화를 드렸고, 아버님 눈 마주치면서 진심을 담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서투르지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친구분도 많이 감동을 했는지 울더라고요.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데 최소한 제 소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부모님께서 경계가 많이 사라지셨고요. 여자친구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부가 이제 법대에 다니면서 공부를 꽤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 프로필상에서 법대 졸업이라고만 봤었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원래 이제 부모님이 본인 자랑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님께서 자랑 엄청 하시는데 좀 많이 놀랬던 게, 그냥 법대 졸업이 아니라 1년 조기 졸업이었고 변호사 시험도 1차는 합격을 했던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신부랑 3박 4일 동안 대화를 해보려니까 심성이 좀 많이 여린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회적으로 이곳에서 법무 쪽 일을 하기에는 좀 심성이 좀 강하고 굳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맞지 않아서 포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늘 오전에 데이트하고 오후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3박 4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꼼꼼한 편이라 세세하게 다 봤어요. 뭐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저도 아무래도 제 인생에 걸려있는 선택이다 보니까 평가를 해놓은 건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옷을 어떻게 입는지, 얼만큼 단정하게 입는지, 대화를 할 때 어떠한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비록 통역분을 거쳐서 말을 하지만 대화할 때 청취하는 모습이라든가 세세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목표점이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와서 보다 보니까 외려 되게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의 결정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굉장히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 운명론적인 이야기긴 하나, 인연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라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열렸던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아주 작은 시작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설령 뭐 결혼까지 가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니까 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3박 4일간의 일정에서의 시작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막상 제가 겪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도 그렇고 우리 남자분도 그렇고 결혼을 전제하에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거고, 지금 3박 4일 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 대한 좋은 호감 이런 거지. 이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한 감정이 이제 커졌을 때, 그때 가서 서로 믿음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두 분이 상의해서 결혼을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뢰적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신뢰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의 토양이라면, 적어도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사랑에 시작할 수 있는 씨앗은 잘 심고 가는 기분입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목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서 서로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다 보면 좀 더 이 감정이 성숙되기도 하고 이제 캄다운이 되긴 하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제가 노력을 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3박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신뢰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의 시작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전에 데이트 잘 하시고 이제 공항까지 또 제가 또 마중 나갈 거니까 인터뷰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